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렌트카 시장이 중국으로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중국 전기차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어떻게 중국 전기차 BYD 들어오고 이제 지코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렌트카 시장서부터 막 사들여가지고 이 중국 전기차 렌트카를 다 깔아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막 흔들어 놓으려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막 흥분하고 막 무서워하면서 바라볼 사안이 아니에요. 어피니티 이쿼티 파트너스라고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걸 기업의 지분에 투자를 하든 또 채권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어피니티 이쿼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60억 달러 그러니까 8조 약간 넘는 자금을 대한민국 시장에 하기 위해서 이미 펀드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어피니티 아시아 퍼시픽 펀드 5 이런 자금을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자금이 2018년도에 조성이 되기 이전에도 버거킹을 2,100억 원에 인수를 했고 락앤락 인수를 2017년에 했는데 지금 락앤락이 최근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좀 위기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력을 키우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어피니티 이쿼티의 투자 실패 사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외에도 요기요의 투자도 했고 쓱닷컴 그러니까 바이아웃 경영권까지 인수를 해서 이 락앤락 같은 실패 사례가 생기니까 이제 부분 투자를 한 거죠. 쓱닷컴에서 이제 풋옵션 논쟁으로 막 치달았다가 최근에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1조를 투자했는데 1조 정도만 건져내는 이러면 이제 투자 실패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보생명하고도 어떻습니까? 신창재 회장과 지금 국제 중재 상태에 지금 내몰려 있을 만큼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바이아웃 경영권까지 사서 깔끔하게 또 차익실현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자 해서 찾은 게 렌터카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SK를 인수하기 전에 SK 렌터카를 인수하기 전에 3조 5천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들은 뭘 살까? 사모펀드니까 안정적으로 성장량보다는 현금 흐름이 원활한 사업을 찾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렌터카가 딱 적당한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롯데 렌터카, SK 렌터카 두 군데를 지금 어피니티 이쿼티가 인수를 했는데 롯데 렌터카가 국내 1위 그리고 SK 렌터카가 2위이고 시장 점유율은 두 업체가 합쳐서 약 37%.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가 45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SK 렌트카를 먼저 인수를 했어요. 8,200억을 주고 샀습니다. 100% 경영권을 샀고 롯데 렌터카는 이제 57% 정도 되는 지분을 1조 6천억 원 들여서 지금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조 4천억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조 4천억 원을 렌트카에 쏟아부은 이유가 이 렌트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창출이 용이합니다. 두 기업을 합쳐서 상각전 영업이익이 약 2조 정도가 되니까 현금 흐름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기업을 덩치를 키워서 차익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좋은 사업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게는 가장 적당한 투자처로 비춰지는 거고 어피니티 이쿼티가 이 렌트카 사업에 눈독을 들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5년에 KT 렌터카가 매물로 나왔을 때 롯데, SK, 어피니티 이 세 곳에서 경합을 했었어요. 결국은 이걸 롯데가 가져간 거죠. 롯데가 1조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KT 렌터카를 가져갔다가 9년 만에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매물로 내놓은 이유는 현재 롯데가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롯데타워도 지금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이 단기 투자에 적합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렌트카 사업이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국내 기업에서는 이걸 왜 인수를 안 하냐? 그동안 국내 대기업에서 이렇게 성장형 사업이 아닌 안정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돈 놓고 돈 먹기식 사업은 이건 대기업이 할 만한 사업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데 눈독을 들이느냐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이 렌트카 사업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차 시장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렌트에 대한 그런 수요도 뭐 한계가 있는데
일정 자본을 투자를 해서 영업이익 10%를 보는 그야말로 이 골목 상권, 뭐 빵 장사라든지 식자재, 생필품 장사처럼 안정적인 수익은 기대가 되지만 고속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그야말로 중소사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대기업이 도의적으로 이런 사업은 좀 진출하지 않는 게 맞지 않냐라는 대표적인 사업군에 해당하는 게 렌트카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수해서 또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렌트카들이 매물로 나왔을 때 대기업에서 선뜻 이걸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SK가 렌트카 사업부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앞으로 성장형 사업에 투자하겠다. 성장형 사업이라고 하면 바이오, 헬스케어, 또 AI 이런 분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SK는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그 칩셋 부분에 더 주력을 해서 이 부분에 주력하기 위해 렌트카 사업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거고, 지금 롯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2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3천억 개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1%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1조 6천억 원이라는 인수자금이 책정이 된 거고, SK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20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8200억 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롯데나 SK나 뭐 잘 빠져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 롯데 렌터카는 2015년에 그 KT 렌터카를 인수를 하면서 1조 100억 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정하게 9년 만에 1조 6천억이면은 뭐 자산 가치를 잘 인정받았고, 원래 렌터카 사업이라는 게 성장형 사업이 아니라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그렇게 높게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피니티 이코티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 정도 한 주 잡아서 인수를 한 건데, 원래 가치는 이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 3만 원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AJ 렌터카, SK도 KT 렌터카를 인수하는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어피니티 이코티도 그랬고. 그래서 AJ 렌터카를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키워서 이제 8,200억을 받고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 나름 인수 대금은 뭐 적절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피니티 이코티가 쓱닷컴하고 교보생명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바이아웃으로 해서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사업처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렌트카를 2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인수를 하고 있다. 3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니까 앞으로 이제 홍콩계 사모펀드, 중국계 사모펀드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대한민국의 렌트카 시장이 이제 큰 손으로 또 사업 확장을 하겠죠. 이게 이제 중국 전기차와 연결을 해서 그러면 중국 전기차가 이제는 국내 렌트카 시장을 점유하는 게 아니냐. 아이,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사모펀드 특성상 오래 기업을 유지하면서 성장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기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길어야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를 덮어놓고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려할 만한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BYD가 국내 진출하면서 저가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 기술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소비자 시장에서 일반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뭐 3천만 원 후반, 4천만 원 초반 아토3 기준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결코 싸구려 차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라고 하지만, B2B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B2B는 가격이 노출이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진입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덤핑 형태로 해서 어피니티 이코티 렌트카 사업부의 차를 아주 헐값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진출한 첫 해에 그래도 한 2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그런 식의 이원화 전략을 할 걸로 보여지고, 어피니티 이코티 입장에서도 차량이 현재 45만 대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으나 여기에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중국차를 아주 헐값에 들여오고, 헐값에 들여온 대신에 소비자 가격은 정해져 있는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걸 대단한 프로모션인 것처럼 장기 렌트에서 풀어버리면 의외로 렌트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어피니티 이코티가 그동안 국내의 기업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고 최근에 부분 투자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이아웃 투자처를 찾고 있는 데다가 이전에도 국내 렌터카 사업에 아주 높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SK 롯데 렌터카 인수전에 뛰어들 거라는 건 예상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 전기차와 맞물려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결정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시기가 딱 맞물렸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어피니티 이코티가 대한민국의 렌트카 시장의 37%를 점유하는 큰 손으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국내 진출을 하게 되면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맞물려서 그들에게는 국내 진출이 적당한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과 관련된 전략도 지금 수립이 되어 있겠죠. 또 그 일환으로 유튜버들이나 기자들 또 미디어들을 포섭을 해서 막 긍정적인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차 들어와봤자 국내에 판매가 안 된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몇만 대 그래도 팔리지 않냐? 이거 봐라. 지금 1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만들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염려할 만하죠. 또 어피니티 이코티 같은 경우에도 자산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차를 무한정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하나 중국차가 반덤핑에 가까운 B2B 노출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막 자동차를 밀어 넣어 준다 그러면 뭐 프로모션 걸기도 좋잖아요. 3,900만 원, 4천만 원에 판매되는 차를 뭐 한 2천 초반 정도의 최종 비용이면은 한 3년 렌트한 이후에 여러분들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렌트 상품을 내놔버리면 혹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의구심이 생기거나 중국차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타고 나서 이상하면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꽤 관심을 보일 만한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초기 시장에서 그러한 성과들을 마치 상품성, 기술로 승부를 해서 3,900만 원, 4천만 원에 출시를 해도 아토스리 봐봐 이렇게 팔리잖아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소재로 삼는다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봐라 내가 무섭다 그러지 않았냐 거봐라 내가 중국차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시장 흔들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묘하게 내용을 전달할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제외하면 어피니티 이코티가 국내 렌트카 사업에 들어와서 뭐 중국차 전체 시장에다가 막 쫙 깔아놓고 대한민국 국산차 전기차 위협할 만큼의 그러한 심각한 시장 교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투자 흐름과 관련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렌트카 사업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사업인 것처럼 노다지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렌트카 사업은 대기업이 진출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그야말로 돈 넣고 돈 먹기니까 대기업은 성장형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피니티 이코티가 국내 렌트카를 인수를 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뭐 3년, 4년 그 이상 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 운영을 하면서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차 실현을 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진행들은 이제 사모펀드에서 흔히 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업체가 지금 중국 전기차가 들어올 시점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런 압력을 넣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시장, 모빌리티 시장을 막 흔들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제 이게 과장돼서 설명돼서 마치 소비자들이 중국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인 매출을 이루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시장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데 봐라 이거 이래도 걱정하지 않을래 라고 자꾸 왜곡시키는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게 사실은 걱정인 거죠.
사실 롯데렌터카나 SK렌터카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인수금액이라고 하면 대기업밖에는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들이 현재 접변하는 산업이 생태계 내에서 성장 산업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야 될 이때에 8,200, 1조 6천억 원 이런 것들을 돈 놓고 돈 모기 사업인 렌트카에 쏟아붓는다. 이거는 대외적으로나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 렌트카 사업은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딱 보기 좋은 먹잇감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넘어간 거고, 결국 이것도 이제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갈 그런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거고, 마침 그 시기와 맞춰서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초기에 부진한 소비자 시장에서의 매출을 B2B로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을 텐데, 그 포장되는 그러한 매출의 결과를 이미 사전 작업이 들어갈 대로 들어간 자동차 유튜버들이나 기자들 또 뭐 미디어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부풀려져서 얘기될지 우리가 그걸 좀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렌터카 산업은 노다지 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그런 기관 산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파이낸스 금융 시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렌터카 산업은 금융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 산업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비중이 높고 또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중심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피니티 코티가 국내 렌트카 시장 37%를 점유를 해서 이제 중국 자본을 통해 렌트카 시장을 다 좌지우지할 텐데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요 정도 내용이라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대충 감을 잡으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